안녕하세요. 자, 집합과 명제 1교시입니다. 제일 앞쪽의 교재 집합과 명제 1교시니까 조금 쉬운 내용을 할 겁니다. 1교시, 2교시 정도는 쉬울 겁니다. 이 시간과 다음 시간 수업이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방심하지 않도록 합니다. 1교시 상당히 쉬워요. 어떤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고 쉬운 부분이 있는데 앞부분, 특히 집합과 명제는 쉽지만은 이 부분 자체는 상당히 쉽습니다. 특히 1, 2교시는요. 집합과 명제도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개념을 배울 때는 앞부분은 쉬울 겁니다. 자, 1페이지 봅니다. 1페이지에 기초개념 자율학습입니다. 기초입니다. 기초. 이건 기본도 아니고 기초입니다. 그래서 1, 2교시는 너무 쉽다고 여러분들이 방심할까 봐 사실은 겁나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쭉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기초개념 쭉 볼게요. 다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나 어려운 내용은 반복해 설명을 하니까 교재 보세요. 자, 1페이지에 집합과 원소 용어가 나옵니다. 밑줄을 치면서 봐도 됩니다. 일단 굵은 용어 위주로 볼게요. 어떤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 집합은 대상을, 참가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모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다라고 하고요. 그 집합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밑에 보기. 7보다 작은 짝수의 모임은 집합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2, 4, 6이라는 짝수를 원소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키가 큰 학생의 모임은 집합이 안 된다 하지. 키가 크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밑에 용어에 속한다라는 굵은 용어가 나오죠.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호로는 3개짜리 쇠슬한 기호를 씁니다. 3개짜리 기호를 써요. 밑에 참고 볼게요. 집합은 보통 A, B, C 대문자로 나타내고요. 원소들은 보통은 소문자를 써서 표현합니다. 다시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 그 3개짜리 기호는 그죠? 3개짜리 기호는 원소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에서 따온 글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 페이지. 집합의 표시법. 집합의 표시법 몇 가지가 있냐 하면은 원소 나열법, 위에서 내채출 원소 나열법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뭐가 있지? 조건 제시법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은 원소 나열법 용어 보이죠?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충괄호 안에 하나하나 나열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르고요. 밑에 이때 5, 1, 3이라든지 3, 1, 5와 같이 원소 나열 순서는 바꾸어도 됩니다. 같은 원소는 중복하여 쓰지 않습니다. 같은 원소를 여러 번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원소의 수가 많으면은 일부를 생략해서 중간에 점 3개를 넣습니다. 꼭 3개는 아니어도 되는데 대개는 땡땡땡 3개를 넣어서 표현합니다. 1, 2, 3, 땡땡땡, 98, 99. 만약에 뒤에 98과 99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만약에 1, 2, 3 하고서 점 뒤에 이렇게 그어버리잖아요. 그죠? 이건 끝없이 흘러가는 집합이에요. 끝없이. 이와 같은 규칙을 가지면서 끝없이 흘러가는 집합. 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 되겠죠. 만약에 1, 2, 3 하고서 점 3개를 찍고 예를 들어서 100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뭘 나타내는 거지? 100가지를 나타내는 집합입니다. 100에서 끝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원소가 이제 한정이 되어 있죠. 정해져 있죠. 이거는 끝없이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끝없이라는 뜻이고 이건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째줄쯤에 보면은 한편 7보다 작은 홀수의 집합, 7보다 작은 홀수의 집합 그러면은 1, 3, 5가 있는데 1, 3, 5를 우리가 조금 전에 1하고 3하고 5라는 거 있잖아요. 요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질 뭐라고 그랬지 조금 전에? 7보다 작은 홀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요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7보다 작은 홀수.
7보다 작은 홀수 이렇게 조건을 써요. 요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어떤 조건, 성질을 씁니다. 그리고 칸막이 하고서요. 앞에 요것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자를 쓰는데 이 문자는 X를 쓰든 Y를 쓰든 P를 쓰든 Z를 쓰든 A를 쓰든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X라는 문자를 제일 많이 쓰고요. X에 대해서 문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X는 뭐 7보다 작은 홀수, 7보다 작은 홀수를 원수로 가지는 집합을 나타내는 표시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건을 제시를 한다 그래서 조건 제시법. 이거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별 내용이 없고요. 다음 페이지에 3페이지에 집합의 종류 나옵니다. 5줄에 보면은 유한집합이라는 게 있죠.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집합이다죠. 그다음에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 끝없이 흘러가는 집합,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인 집합을 무한집합, 그다음에 하나도 없는 집합은 공집합이라고 부르고요. 파이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파이. A가 유한집합일 때 원소의 개수를 NA와 같이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집합은 무한집합이 되겠지. 끝없이 가니까. 이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한집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밑에 4번의 부분집합 나옵니다. 3페이지 4번 부분집합. 자, 쭉 볼게요. 집합 A가 1, 2, 4, B가 1, 2, 4, 8이다죠. 보면은 B라는 집합이 A를 포함하는 더 큰 집합이죠. 1, 2, 4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다 B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원소 1, 2, 4는 모두 집합 B에 속하므로 집합 A는 집합 B의 한 일부분이지요. 이와 같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해 있을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고 이때 A는 B에 포함이 된다. B는 A를 포함한다. 이것을 이와 같은 두 개짜리 기호로 표현합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이제 줄을 그으면 되겠죠. 밑에서 5째 줄에 보면은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 즉 A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정의합니다. A는 A에 속하는 모든 원수는 당연히 A에 속해 있죠. 그래서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정의입니다.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다라고 하는데 공집합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텅 비어있는 이렇게 중괄호 속에 원소를 아무것도 안 써놓으면 이것도 공집합이다지. 공집합을 나타내는 표시법은 요거 두 가지예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어떤 A는 뭐 임의의 집합입니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당연히 A는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건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4페이지에 제일 위에 참고 봅니다. 참고 2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어떤 임의의 집합 A에 대해서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 그리고 3번에 A의 모든 원수는 집합 A에 속하므로 A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여라. 원수가 하나도 없는 거 공집합. 원수 하나짜리 1, 2, 3. 원수 두 개짜리 1, 2, 1, 3, 2, 3. 원수 세 개짜리 1, 2, 3.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죠. 편하게 보세요. 다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잠깐 못 알아듣는 내용이 있도록 쭉 따라오세요. 혼자 집중하지 말고요. 진도 나가는 거 제가 진도에 따라서 같이 따라옵니다. 자, 밑에서 그 페이지 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은 이와 같이부터 볼게요. 이와 같이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그다음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서로 포함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때 두 집합은 서로 같다. 기호로 등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서로 같다 두 글자로 상등이다라고 합니다. 두 집합이 똑같을 때 서로 같다 상등이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집합이죠. 자, 그리고
밑에 참고에 두 번째 보세요. A equal B인 두 집합에서 A equal B 서로 같은 집합인데 이때는 서로 포함관계가 성립합니다. A가 B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포함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교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내용 설명이 나옵니다. 쭉 읽어보세요. 밑에 예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제가 다시 설명을 물론 할 겁니다. 밑에 예제 보세요. 두 개의 집합 A 2, 3, 4, 5, 6 B는 2, 3, 5, 7 교집합, 공통의 원소를 찾는 거지. 그지? 2, 3, 4, 5, 6, 2, 3, 5, 7 중에서 공통의 원소는 2, 3, 5가 되겠다죠. A 교집합 B는 2, 3, 5입니다. 합집합은 원소를 모든 원소를 다 쓰면 되겠죠. 단 중복된 원소는 한 번만 쓰기로 합니다. 합집합 원소도 이건 뭐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미 배웠던 내용일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예제 있잖아요. 예제 이거 해보세요. 합집합에 n 얼마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뭘 나타내냐 하면은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2번은 예제 그 위에 있는 예제의 2번 NA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지? A 원소의 개수 3개. NB는 4개지요. 빼기 교집합 원소의 개수. 교집합은 누구지 거기에? 3, 5가 되겠죠. 그래서 교집합 원소의 개수는 2개. 어차피 계산하면 둘 다 똑같은 5가 됩니다. 1번과 2번은 사실은 똑같죠. 이거죠. 합집합은 그렇게 계산합니다.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2번처럼 그렇게 보통은 계산합니다. 중간에 정리가 되어 있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중간에 정리된 내용. 원소의 개수를 헤아리려면 당연히 원소의 개수 끝없이 가는 무한집합 가지고는 원소의 개수를 문제가 안 나오겠죠. 유한집합에 대해서만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고 두 개의 유한집합 A, B에 대해서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그렇게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내용 설명 밑에서 둘째 줄 집합 A가 전체 집합에 당연히 부분집합이 될 때 U의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A의 여집합, 여가시가 나머지라는 뜻입니다. A를 제외한 원소를 가지는 집합을 A의 C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A의 여집합, A를 제외한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전체에서 A를 제외한. 다음 페이지에 위에서 다섯째 줄, 7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여섯째 줄에 보면은 넷째 줄부터 볼게요. A에는 속하지만 집합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를 우리는 차집합이다라고 하고 A 빼기 B로 나타냅니다.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 차집합. 이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예제 가지고 확인을 해보세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8페이지에 명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명제. 제일 위에 봅니다. 제일 위에 줄. 중간에 보면은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다라고 합니다. 판단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꼭 참일 필요는 없어요. 참인 명제가 있고 거짓인 명제 있습니다. 확실한 거짓말도 명제입니다. 확실한 참말도 명제입니다.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번에 큰 제목 2번 명제의 가정과 결론. 그 줄에 넷째 줄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째 줄. 명제 P이면은 Q이다를 기호로 P, 화살표 Q와 같이 나타내고 앞에 있는 걸 가정, 뒤에 있는 걸 결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 8페이지에 제일 밑에 참고 명제 꽃은 식물이다 그랬을 때 그걸 갖다가
P이면은 Q이다의 형태로 문장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꽃이면은 그것은 식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앞에 있는 그것이 꽃이다 이걸 가정, 뒤에 있는 거 식물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도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명제의 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3번의 큰 제목에 보세요. 3번의 명제의 역. 명제 P이면 Q이다의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 놓은 명제, 앞뒤 문장을 바꾸어 놓은 Q이면 P이다라는 명제를 역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자, 제가 정상적으로 이제 진도를 갖다가 여기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교재에 잠깐 넘겨보세요. 23페이지에 자, 23페이지에 수신 개념 정리 가지고 제가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개념 정리 가지고 나가고요. 문제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제 앞에 그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동시에 설명을 합니다. 문제를 푸는 이유는 개념만으로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풀어하는 거고요. 본격적인 문제 풀이는 뒤쪽에 요 분홍색 파트 있죠. 뒤에 보면은 33쪽 봅니다. 33쪽에 유형 완전 정복 문제. 여기에서는 문제를 갖다 몇 장 넘겨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대단히 많죠. 그죠? 개수가 아주 이거 문제 난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들입니다. 이건 문제 그 위에 다른 단계에서 수업을 합니다. 개념 단계에서도 제가 여기에서 있는 문제들 중에서 부족하다 싶으면 몇 개 푸는 경우가 있을 건데 일반적으로 제가 여기에 파란색 부분을 가지고 진도를 나갈 겁니다. 요 개념 정리, 개념 확인 필수 문제 가지고 거의 진행을 합니다. 알았죠? 요 수업에서는. 자, 23쪽 봅니다. 23쪽.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의가 중요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 위주로 따라오면 됩니다. 언급하지 않는 내용, 풀지 않는 내용은 제가 다른 부분에서 이 수업 이외에 저 위에 다른 단계 수업에서 진도를 나가는 내용들입니다. 직접적으로 수업에서 취급하는 내용 위주로 따라오면 됩니다. 알았죠? 자, 23쪽에 보세요. 23쪽에 개념 정리 1번 집합과 원소. 집합과 원소 그랬는데 수업할 때 절대로 제가 외우라는 것 이외에는 외우지 않도록 합니다. 이해하고 듣고 잊어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 위주로 수업을 들으세요. 절대로 암기 위주로 수업을 듣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절대로 외우지 말 것. 23쪽에 1번 집합과 원소. 집합,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보세요. 집합이라는 것은 모임을 집합이다라고 부른다지 모임을 집합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떤 모임인가? 모든 모임이 되는 건 아니고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모임이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다라고 합니다. 명확하게 구분한다. 이 모임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이 모임의 참가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다. 외우지 마세요. 알았죠? 이해하면 됩니다. 이 문장이 뭔지. 모임의 참가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하게 구분한다.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돼.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똑같은 대답이 나왔을 때만 자, 그 모임에 저 사람이 멤버가 되는가 안 되는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 그지? 아름다운 여인의 모임 그러면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 모임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은 그 모임의 멤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마다 달라지면 안 되는 거야. 대한민국 남자의 모임 그러면은 누구나 대한민국 남자의 모임, 대한민국 남자의 모임, 대한민국 남자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 이런 것들만 집합이다. 그지?
자, 이때 이 참가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 모임의 알갱이 하나하나, 참가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원소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 또는 원소라고 합니다. 대개는 집합을 나타낼 때 이제 집합을 나타낼 때요. 중괄호 속에다가 원소를 하나하나 보통은 나열을 합니다. 그때 이건 집합은 큰 거지, 원소는 작은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걸 갖다 원소 같은 경우에 보통은 소문자를 씁니다. 중간에 이제 콤마를 쓰고요. 소문자를 쓰고 이 원소 하나하나 전체를 나타내는 이름표를 붙여 놓습니다. 이름표를 우리가 이와 같은 기호로 씁니다. 대문자로 씁니다. 집합 A, 원소 B, 원소 C 이렇게 표현하고요. 원소 A는 집합 A에 어떻게 한다? 속한다라고 부릅니다. 소속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학교에 소속되어 있죠? 소속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소속감, 소속. 소자는 빼고요. 속한다라고 부릅니다. A는 원소 A는 집합 A에 속한다라고 부르고요. 기호로는 이와 같은 3개짜리 쇠슬한 기호를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합니다. P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T는 원소 T는 집합 A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T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와 같은 기호 줄을 그어서 표현하기로 약속합니다. 속한다.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 속한다. 기호로는 3개짜리 기호 씁니다. 집합의 표시법. 꼭 소문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원소를. 일반적으로 이제 관례상 사람들은 소문자, 이걸 집합 전체는 대문자를 씁니다. 크니까, 작으니까. 자, 그리고 집합의 표시법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은 집합의 표시법 몇 가지라고? 몇 가지니? 2가지야. 2가지. 어떤 거 2가지지? 원소, 나열법 있다지.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통된 성질을 쓰는 조건을 제시하는 조건 제시법 2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면은 간단한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조건 제시법이. 도형과 함수에서 다른 부분에서도 조건 제시법 표현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도형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일단 이제 여기서는 뭐 간단하겠지만 원소 나열법은 원소를 하나하나 씁니다. 그죠? 1하고 예를 들어서 2하고 얼마? 4. 이렇게 중괄호 속에다가 하나하나를 표현합니다. 나열을 하는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은 요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질, 또 다른 원소가 들어가면 안 되고 1, 2, 4만의 공통된 조건을 씁니다. 1, 2, 4는 어떤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4의 약수다. 그지? 양의 약수지만은 약수 배수 개념 없는 사람은 약수 배수에서 내용을 배우세요. 자, 양의 약수지만 그냥 약수라고 부를게요. 4의 약수라는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4의 약수 쓰지 않고요. 칸막이를 갖다 여기다가 써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문자를, 이 원소들을 나타내는 대표 문자 보통 X를 쓰는데 Y를 쓰든 P를 쓰든 여기다가 Z를 써도 됩니다. Z를 써도 되고 Y를 써도 되고 이 P를 써도 되고 A를 써도 됩니다. 이 문자 종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X라는 문자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써요. 꼭 X를 안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요 문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X는 4의 약수이다. 그러면 이 문자가 4의 약수구나. 곱해가지고 4가 되는 자연수, 양의 정수 1하고 2하고 4가 있겠구나. 요 원소들을 가지는 집합을 표현합니다. 조건 제시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2x 하고서 칸막이 x는 4의 약수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건 뭘 나타낼까? 자, 요 집합은 2x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2x를 원소로 가지고 이 칸막이 앞에 있는 이걸 원소로 가지고 이 문자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뭘 나타내는지. 그래서 x, 4의 약수는 곱해가지고 4가 되는 거 1하고 2하고 4가 있잖아. 근데 이 집합은 1, 2, 4가 아니라 x가 아니라 2x를 원소로 가지는 거야. 그래서 x에다가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2 곱하기 1, x가 2일 때는 2 곱하기 2죠. x가 2 곱하기 4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요걸 원소로 가집니다. 그래서 2하고 얼마? 4하고
3하고 얼마? 8이 되겠죠. 이걸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은 2, 4, 얼마? 8. 요와 같은 원소 나열법으로 이걸 조건제시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을 조건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거 해석하는 것도 연습을 몇 개 해야 됩니다. 물론 뒤에 부분에도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은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X와 Y 순서쌍은 우리가 X 수직선과 Y 수직선 하면은 점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형이나 함수에서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려울 건데 조건제시법으로 도형이나 함수가 부실한 기본이 약한 학생들은 이게 잠깐 순간적으로 못 알아들을 거예요. 자, 이건 뭘 나타낼까? 이건 그죠? 어떤 점들의 집합이죠? XY 순서쌍을 갖다가 좌표 평면상에서 표현하면 점이 되겠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를 점으로 가지는 집합이야. 단 X는 2부터 4까지, 단 X는 다시 정수다라는 조건을 깔게요. 그럼 X가 2부터 4까지니까 X는 뭐가 될까요? 2하고 3하고 얼마? 4가 되겠죠. X가 2라면 Y는 얼마지? 2 플러스 1, 3이 되겠죠. X가 2일 때 Y는 3. 요 점도 이 집합의 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3이면 얼마지? 3일 때는 3 플러스 1,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라면 4, 얼마지? 5가 되겠죠. 요런 점, 요 점 3개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형과 함수에서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수라는 조건이 없는 경우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왔을 때 범위가 나오지만은 X가 정수다라는 조건이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X는 뭘 나타낸다? 실수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기로 약속합니다. 이건 하나의 약속이에요. 정수라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X는 실수예요. 만약에 요거까지 씌워버립니다. 조금 어려울 건데 이건 중학교 때 함수를 열심히 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걸로 끝나잖아지? 이건 뭘 나타낼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만약에 조금 전에 같은 경우에는 2,3, 3,4, 4,5 예를 들어서 요거 있잖아. X가 2일 때 Y가 3이야. X가 2일 때 Y 3, 2,3 됐지? 요 점. 그 다음에 3,4 요점, 그 다음에 4,5 X좌표는 얼마? 4, Y좌표는 얼마? 5 요점 3개 있지? 2,3, 3,4, 4,5 요런 점들이 있지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니?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요 점들의 집합 아까 봐라 2,3 그 다음에 3,4 아까 쓴 거 있잖아. 정수. 그 다음에 4,5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 레자가 들어간단다. 레자가 그래프라고 부른단다. 그래프라고 부른단다. 요점 3개를 그래프라고 부른단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죠? 이제 이 범위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 그냥 이렇게 써져 있거든. 이렇게 써지면 무수히 많은 실수 X가 존재하겠죠. 그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얼마지? 0이 되겠죠. 마이너스 1, 보자 0이니까 여기 있지. 그지? 그 다음에 0이라면 어떻게 될까? 0일 때는 1도 되겠죠. 그 다음에 0.5일 때는 얼마? 1.5가 되겠죠.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거든. 그 점들이 실수는 연속되어 있죠. 이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점이 존재합니다. 실수는 연속되어 있으니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무수히 많은 점들이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나타나요. 점이 연속되면 뭐가 나온다고? 직선이 나오잖아. 직선이. 그지? 그래서 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점들의 집합 무수히 많은 연속된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 여기서는 선이 나오죠. 그게 이제
똑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직선이지요. 그래서 요와 같은 조건 제시법이 뭘 나타내는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고, 이건 도형 함수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에서 이것도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 그래프라고 부르잖아. 그래프.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이 부실한 학생들은 일단 요까지는 알아듣기는 힘들었을 거고, 여러분들은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 표현이 있다라는 거 알았으면 됩니다. 용어를 안 외워도 되고 이해를 했었으면 됩니다. 자, 수업할 때 그죠? 100% 못 알아들어도 돼요. 다른 부분 도형이나 함수에서 이건 취급을 할 거 염두에 두고서 제가 미리 맛을 조금 보여주는 거거든. 다른 부분에서 그냥 배우면 돼요. 수업할 때 여러분들은 70% 정도만 이해를 했으면 됩니다. 알았죠? 자, 23쪽에 그래서 개념 정리 2번 집합의 표시법,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두 가지 있었습니다. 3번에 집합의 포함관계에 대한 내용, 포함관계. 자,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는 1번에서 그 위에 1번 해봐. 집합과 큰 1번,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는 뭐라고 그랬지 아까? 속한다라고 했고 3개짜리 기호였죠. 여기서는 3번에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합과 원소 사이에는 속한다,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포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집합 A의 원소가 전부 집합 B에 속할 때, 자 보세요. 집합 A의 원소가 전부 집합 B에도 속한다. 집합 P의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그대로 소속되어 있죠. 속해 있죠. 집합 P의 원소가 집합 A에도 속해 있다죠. 이때 P는 A에 속한다라고 하지 않고 포함된다라고 부릅니다. 포함된다. P는 A에 포함된다. A는 P를 포함한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속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때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는 포함 또는 부분이다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집합 P는 큰 집합 A의 어떤 일부분이기 때문에 P이고 얘가 A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P는 A의 뭐라고? 일부분, 부분 집합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B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속해 있을 때 이 원소가 이 집합의 원소가 될 때 P는 A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용어로는 그죠? 포함이다, 부분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기호로는 P는 A의 부분 집합이다, 포함이 된다 이와 같은 용어를 이 2개짜리 기호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 2개짜리 기호와 이 3개짜리 기호, 아까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들 있잖아요. 이가 그죠? 예를 들어서 뭐 B에 속한다. 이 3개짜리 기호와 2개짜리 기호의 정확한 쓰임새에 대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뒤에 교재에도 문제가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유형 파트의 문제에 보면은. 자, 부분 집합. 그런데 이제 요걸 한번 볼게요. 만약에 집합 C가 그죠? 집합 C가 1하고 2하고 3이야. 그지? 집합 C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고스란히 다 속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C는 A에 포함이 된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C는 A에 포함이 된다. 집합 C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어쨌든 집합 A에 속해 있잖아. 그지? 이때 또 C는 A에 포함이 된다. C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C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있잖아.
A도 마찬가지로 A도 집합 C에 전부 다 이 원소들이 다 속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도 C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지요? 근데 만약에 요거는 될까요?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P에 다 속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1은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P 같은 경우에는 A를 포함을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P는 A를 포함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C 같은 경우에는 서로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을 합니다. 그죠? 알고 보면 똑같은 집합이잖아. 1, 2, 3, 1, 2, 3.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A 이꼴 얼마? C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서로 같다. 두 글자로 상등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용어 상등. A 이꼴 C 두 집합이 똑같은 집합일 때 등호를 씁니다. 이건 상등일 때는 같은 집합일 때는 서로 포함 관계가 성립합니다. 서로 포함 관계. 알고 보면 똑같은 집합이죠. 만약에 그죠? 요와 같은 X, Y, Z 원소를 가지는 집합 이꼴 1, 2, 3이야. 자, 요 집합이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죠? 등호죠. 그러면은 이때 X를 얼마? 1이다. Y를 2, Z를 3이다. 라고 말할 수는 물론 없다. 왜? 집합에서 원소, 나열 순수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1하고 3이 될 수도 있거든. 얘가 1하고 2하고 3이 될 수도 있거든. Y가 1이 될 수 있어요. 원소 나열 순수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집합이 같다라는 것은 전체 이제 배열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치가 같은 거 X가 1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제 덧셈에 대해서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기 때문에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든 2 더하기 3 더하기 1이 되든 3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든 다 더하면 어떤 경우에도 뭐가 되니?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합은 6이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전체 곱하기는 X 곱하기 Y 곱하기 Z는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든 2 곱하기 3 곱하기 1이 되든 그다음에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건 같은 거네.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건 어쨌든 얼마지? 전체 곱은 6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위치가 정확하게 같은 동일한 배열 순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집합의 상등에서 조심해야 될 점이에요. 자, 아까 그죠? 부분집합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부분집합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한쪽이 아까처럼 그죠? 여기 보면은 일방적으로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죠. A가 B에 포함이 되지는 않으면서 B만 이렇게 A에 포함이 되는 요와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부분집합이지. 진짜 부분집합. 한쪽이 큰 거 중에 일부가 되는 거. 이런 거 진짜 부분집합을 우리가 줄여서 짜를 뺍니다. 진 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부분집합에는 진 부분집합, 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 있고요. 아까처럼 서로 포함관계가 성립해. 조금 전에 이거 봐. A가 B를 포함을 해요. 그렇지만 A가 B에 포함이 되지는 않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포함관계가 있을 때 진부분집합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야. A가 C를 포함을 하기도 하고 포함이 되기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래? 상등이다지. 서로 같은. 상등도 부분집합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아까죠. A하고는 똑같겠죠. 그럼 이 꼴이죠. 그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말 맞는 말이에요.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문제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의 대상이 되는 거 4번이에요. 다음 페이지 24쪽에 4번 부분집합의 개수부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분집합의 개수가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공식처럼 나오는데죠. 4번에 부분집합의 개수 1번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 부분집합의 개수는 얼마라고? 2의 n제곱. 보통 학생들이 다 외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고 외웁니다. 왜? 공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책들에. 원소의 개수가 2번 n개, 특정한 m개가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의 n-m제곱.
자, 이게 뭔가 알아보겠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기는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할 내용이에요.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입시 문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학교 시험의 대상이 되는 내용,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출제된 내용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되고요. 모든 시험에서 다 나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내용이요. 부분집합의 개수다. 여기 볼게요. 집합 A가 있잖아, 이제 A가 1하고 2하고 3을 원수로 가집니다. 요 1, 2, 3을 원수로 가지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갖다가 부분집합 종류 중에 그죠? 1이 속하는 종류가 1이 속하지 않는 종류가 있겠죠. 2가 속하는 종류도 있고 2가 속하지 않는 종류도 나옵니다. 3이 속하는 종류와 3이 속하지 않는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1이 2가 3이 1이 속하는 종류와 크게 1이 속하지 않는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죠? 1이 속해 있을 때 다시 거기에서 2가 속하는 종류와 2가 속하지 않는 종류. 다시 1이 속해 있고 2가 속해 있을 때 3이 속한 종류가 있고 안 속한 종류. 1은 속하고 2는 속하지 않는 종류에 대해서 다시 3이 속하고 안 속하고 종류가 나올 거야. 1이 속하지 않았을 때 속하고 안 속하고 속하고 안 각 종류마다 몇 가지씩 갈라지지. 가지치기를 몇 개씩 뻗어나가지? 2개씩 뻗어나가잖아. 2배씩 많아지겠지요. 그래서 이걸 곱하기 봐라. 종류가 2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2가지. 한 가지 종류당 2가지씩 생기니까 요까지만 보면 몇 가지니? 4가지가 생겼잖아. 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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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속하고 안 속하고 속하고 안 속하고 안 속하고 4가지죠. 그래서 곱하기 하니까 2가 몇 개 곱해지니? 2의 세제곱. 그래서 몇 개? 8가지 종류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생깁니다. 1속해, 2속해, 3속해, 1하고 2하고 3. 중괄호는 제가 안 쓸게요. 속해, 속해, 안 속해, 1하고 2를 원소로 가죠. 속해, 안 속해, 속해, 3을 원소로 가죠. 속해, 안 속해, 안 속해, 1만. 안 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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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하고 3을. 안 속해, 아니, 속해, 안 속해, 2, 그 다음 3,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 되겠죠. 1도 안 속하고 2도 안 속하고 3도 안 속하는 이런 것들. 전체 종류가 몇 가지? 8가지. 물론 이걸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그죠? 원소개수 0개인가, 원소개수 1개인가, 원소개수 2개인가, 원소개수 3개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원소개수 0개인 거는 공집합이죠. 1개인 거 1,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이죠.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도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들도 전부죠. 집합 A의 부분 집합이죠. 원소개수 2개짜리는 1하고 2, 1하고 3, 2하고 3 이런 것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들. 요 집합 내용은 있잖아요. 확률에서도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확률에서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입시 문제로. 1하고 2하고 3을 원수로 가지는 집합들. 원수개수 0, 1개, 2개, 3개짜리들. 이렇게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종류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만 따지기에는 이걸 다 쓸 필요는 없겠죠. 그죠? 다 헤아리지 않고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가지인가를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물론 빠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요. 요렇게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만약에 집합이 요와 같은 집합이 있거든. 1, 2, 3, 4, 5가 있거든. 자, 1, 2, 3, 4, 5를 원수로 가지는 집합 중에서 수업할 때 제가 칠판에 쓰는 속도보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속도가 빨리 나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여기 쓰고 있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이랑 번쩍하면서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야 돼. 엉터리라도 예상을 해야 돼. 선생님이 뭘 설명할까? 어떤 걸 쓸까?
머리는 한 단계 빨리 나가야 된다. 쌤이 쓰는 속도보다 여러분들의 눈은 그리고 제가 쓰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그걸 따라 읽으세요. 필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1, 2, 3, 4, 5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가지일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1이 속하는 종류와 속하지 않는 종류, 2가 속하는 속하지 않는, 3은 속하는 속하지 않는, 속하는 속하지 않는, 5가 속하는 종류와 속하지 않는 종류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두 배로 또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얼마? 2의 5제곱개, 2 5제곱은 32개입니다. 32가지 종류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옵니다. 원소의 개수가 그래서 5개니까 2가 몇 개 곱해져? 5개 곱해집니다. 원소 개수가 n개야.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n개 있다면은 2가 몇 개 곱해질까요? n개 곱해지겠죠.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2의 얼마? n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야.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 표현할 수 있을 건데 그냥 이런 문제가 안 나와. 왜냐하면 이건 그냥 공식을 갖다가 외우는 거 아니야. 그지? 적어도 이건 알아야 근데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위의 단계에. 보통은 그지? 그냥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한 원소가 속하는 또는 속하지 않는 문제가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이 집합에서 부분집합 중에서 4, 5가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 4, 5라는 원소는 속하지 않아야 돼. 나머지는 관계가 없어. 1이 속하든 속하지 않아든 나머지는 상관이 없어. 4는 속하지 않아야 돼. 5도 속하지 않아야 돼. 몇 가지 종류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있을까? 4, 5가 속하지 않아야 돼.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1, 2, 3은 관계가 없거든. 두 가지 종류, 두 가지 종류, 두 가지 종류. 4는 속하지 않아야 된다. 5도 속하지, 갈 곳이 한 곳밖에 없는 거야. 자, 볼래? 1, 2, 3, 4, 5에서 아까 했잖아요. 1이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겠지, 이렇게. 그지?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8가지 종류, 여기까지는 나왔지. 그 다음에는 4는 어떻게 해야 돼? 속하지 않아야 돼. 5도 속하지 않아야 돼. 여기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한 가지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지? 그지? 한 가지로 다 끝나버리는 거야. 다 속하지 않는다. 떤떤떤떤떤떤. 요 종류하고 똑같죠? 몇 가지니? 8가지지. 8가지. 요 8가지밖에 없죠. 2가 몇 개만 곱해져? 5개가 아니라 얼마? 2가 3개만 곱해지죠. 그래서 얼마? 2의 세제곱이에요. 4, 5가 속하지 않는다. 8가지 종류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직접 쓰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나옵니다. 보세요. 이미 썼어. 요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부분집합 중에서 4, 5가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 그럼 4, 5가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 1, 2, 3만으로 부분집합을 쓰면 돼요. 4, 5가 속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럼 1, 2, 3만으로 부분집합을 쓰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4, 5가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들입니다. 8가지 다 썼지. 그런데 이거는 쉽죠. 4, 5가 속하는 부분집합 그러면 몇 가지일까요? 4, 5가 이번에는 속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4, 5가 속해야 돼. 4가 속해야 돼. 5도 속해야 돼. 이건 몇 가지일까? 역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분집합 종류로는 그래요. 개수는 똑같아요.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한 1, 2, 3은 관계가 없거든. 속하는 종류 한 가지, 안 속하는 종류 한 가지. 아까는 안 속하는 종류 한 가지였지만 속해하는 종류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안 속한다에 대해서 속해야 돼. 얘도 속해야 돼.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다 속한다, 속한다, 속한다. 4, 5가 속한다, 속한다. 그래서 똑같은 2의 세제곱 개수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쓸 수 있어야 되거든.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 중에서 4, 5가 속하는 부분집합 그러잖아. 일단은 4, 5를 없애버립니다. 속한다 그러는데 일단은 4, 5를 없애고 나머지 원소만으로 부분집합을 이렇게 구해요. 이것들은 4, 5가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이죠. 그럼 지금부터 4, 5를 살려놓으면 됩니다. 4, 5. 공집합은 답이 안 되지만 4, 5가 속했죠. 얘도 4, 5, 얘도 4, 5, 얘도 4, 5, 얘도 1, 2는 답이 안 되지만 4, 5를 전부 살려놓으면은 4, 5가 속하는 부분집합으로 변신합니다. 4, 5가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도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요? 8가지 종류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수 자체는 똑같은 거야.
특정한 원소를 가지는 부분집합, 특정한 원소를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일반적으로 원소의 개수가 A1, A2, A3 해서 A의 n이다. 이것들은 전부 다 다르다라고 할게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를 나타내는 표현? n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전체 원소의 개수가 n개죠. 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가지일까? 2가 몇 개 곱해져?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2가 몇 개 곱해져요? n개 곱해지죠. 이게 일반적인 부분집합의 개수. 그런데 특정한 원소가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특정한 원소가 속해. 특정한,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n개의 원소 중에서 m개가 속하는 m개가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m개가 속해야 돼. 이 중에서 전체 개수가 n개인데 그 중에 있잖아. m개는 속해 있어야 돼.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몇몇 개의 원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몇몇 개의 원소, 이게 m개라고 칠게. 전체 개수는 n개거든. 근데 그 중에서 m개가 속해야 돼, 속해야 돼, 속해야 돼, 속해야 돼. 나머지는 속하건 속하지 않아건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그러면은 n개에서 이 m개를 제외한 개수만 2가 곱하기 되겠죠. 그래서 전체 개수 n개에서 m개를 제외한 개수만큼 2가 곱하기 될 겁니다. 그렇죠? 그죠? 만약에 L개는 속하지 않아야 돼. L개가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L개가 이번에는 속하지 않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만약에 L개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속하지 않아야 돼. 개수가 요 L개는 속하지 않아야 돼. 뭐 나머지는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두 가지가 나오거든. 그럼 전체 개수 N개에서 요 L개는 한 가지 종류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N개에서 요 L개를 제외한 개수만큼 2가 곱하기 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동시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M개는 속하고 L개는 속하지 않아야 돼. 그럼 전체 개수에서 M개도 빼고 L개도 제외한 개수, 나머지 원소만 몇 개? 2가 곱하기가 되겠죠. 그죠? 공식으로 무조건 공식으로 외우는 공식이 아니에요. 이해만 했으면 됩니다. 특정한 원소가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에 대한 내용 가지고 확률 내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어떤 부분집합 중에서 특정한 원소를 뽑았을 때 그게 속하는 부분집합 개수가 뭐 어떤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에서 이게 사용이 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입시에서 나온 적도 있는데 학교 시험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까지. 자, 개념 확인 필수 문제 1번 보세요. 뒤에 2장 넘겨서 개념 확인 필수 문제 1번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개념 확인 필수 문제 1번. 자, 1번 문제는 뭐 쉽죠. 1, 2, 3, 4, 5 원소를 가지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종류 중에서 1, 2는 속해야 돼. 1, 2는 속하고 5는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봐라. 1은 속해야 돼. 2도 속해야 돼. 3은 속해도 되고 안 속해도 돼. 4도 속해도 되고 안 속해도 돼. 5는 속하지 말아야 돼.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 한 가지 곱하기 한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한 가지. 그래서 2가 몇 개 곱해지겠니? 2개. 전체 원소의 개수 5개에서 속한다 종류가 몇 개 있니? 2개. 그것도 빼주고 속하지 않는다 종류가 1개 있죠? 그 나머지 원소만 2가지씩 곱하기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2가 2개 곱하기 됩니다. 2의 제곱계. 전체 개수는 몇 개? 4개. 자, 일단 이걸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걸 어떻게 쓸까요? 보세요. 5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5는 완전히 제외해버리면 되고요. 1하고 2는 속한다 그랬는데 일단 1, 2를 제외합니다. 일단은 1, 2를 제외한 3, 4만으로 부분집합을 구해요. 3, 4만으로. 제한 조건이 없는 원소들만으로 부분집합을 구합니다. 특정한 원소에 대한 자기 조건이 없는 거 공집합이 있겠죠. 그 다음에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4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 다음에 3, 4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부분집합이 나옵니다. 여기에 살려놓으면 되죠. 누구를 살릴까요? 1, 2가 속해 일단 없애버린 요 1, 2 공집합은 답이 안 되겠죠. 그럼 1, 2를 살려놓으면 되겠죠. 1하고 2를 살려놓으면 돼요. 다시 이걸 살려놓으면은 1, 2는 속해 있고 5는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으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몇 개? 4가지 종류의 부분집합이 나오게 됩니다. 자, 2번 문제, 1의 2번 문제요. 1의 2번 문제, 보통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착각하는 문제입니다. 1의 2번 문제 잘 읽으세요. 1의 2번 보세요. 상당히 많이 착각합니다. 보세요. 보통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라 그러면은요. 집합 A가 0하고 1, 요 집합을 그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요거는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풉니다. 잘 풀어요. 2A 제곱이죠? A가 얼마지? 0, 1이죠. 그래서 2의 얼마? 0제곱. 그 다음 2의 얼마? 1제곱. 요렇게 풉니다.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니? 1. 그건 또 알아가지 용케 또. 그건 또 하나 알아가지고 1하고 2를 원소로 가진다. 이렇게 풀어요.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 조건 제시법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이게 뭐야? 이걸 해석을 해야 돼. 자, 이게 봐. A가 미지수야, 집합이야? 미지수야, 집합이야? 집합이지. 미지수가 아니야, A가. A 자체가 0하고 1이라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 이거. 이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문장을 해석을 하면은 A는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X를 원소로 가지는데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다고. X는 A의 2개짜리 기호는 뭘 나타내지? 부분집합 기호야. A의 부분집합인 그런 X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 옛날에는 그죠. 아주 수십 년 전에 이런 것들을 60년대, 70년대 멱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용어 안 써요. 거의 30년 전부터 안 씁니다. A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으로 가지는 것들이야. A의 부분집합, 요 집합의 부분집합 찾아봐요. 뭐가 있나요? 공집합이 있죠. 그 다음에 0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겠죠.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죠. 0하고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죠. 요것들이 전부 다 A의 부분집합이죠. A의 부분집합을 이게 X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요 조건 제시법을 여러분들이 그래 어렵다 그랬죠? 조건 제시법이 까다롭게 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쉬운 것만 보면 쉬운 것 같지만은 요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하고 미지수가 아니거든. 그래서 A의 부분집합 0,1을 가지는 집합의 부분집합 쓸 수 있겠지. 2의 제곱계 4개가 나와 이렇게. 요것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2A 제곱은 그죠. 뭘 쓰든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의 집합 표시일 뿐이야. 요 집합 자체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부분집합 자체를.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진 집합 자체를 해석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에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니? 4개지요. 그런데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질문을 또 잘 해야 돼.
봐, 질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 뭘 구하라는 문제인가?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라는 문제야. 다시 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야. 질문을 잘 봐라. 뭐가 돼 있니? 질문이 원소 개수야, 부분집합의 개수야. 부분집합 개수 구하라는 문제야. 부분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4개지. 그럼 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겠어?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이게 속하는 종류, 안 속하는 종류, 속하는 종류, 안 속하는 종류, 속하는 종류, 안 속하는 종류, 속하는 종류, 안 속하는 종류 몇 가지가 나와? 2의 몇 개? 4제곱 되겠죠. 2의 4제곱. 2의 4제곱 개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집합이 있겠고, 요걸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겠고, 요걸 원소로 가지는 집합, 요런 것들 부분집합의 개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진 집합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마음대로 해석을 하지 말고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해석을 하지 말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치밀하게 이 문장식 자체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에 해당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